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여러분 목소리에도 무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기 내가 말이야 왜 이렇게 오늘따라 목소리를 깔고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되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얘기했어. 우리가 흔히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사람마다 보이는 몸무게가 있듯이 목소리에도 무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오페라에서 목소리에 따라서 배역을 맡게 되는 거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약간 성격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그렇게 됐냐, 목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바뀌었냐는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그냥 영화나 우리 뭐 탤런트들 그냥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일반 연기자들과는 다르게 오페라 무대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몸무게,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성격으로 배역을 맡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수의 목소리의 색깔과 그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성격으로 캐릭터가 이렇게 되거든요. 배역이 정해지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테너 혹은 소프라노, 그러면 오페라에서는 남성, 여성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를 맡는 고음 가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그냥 밑으로 내려오면 중간에 물론 다른 파트가 있지만 남성은 아예 베이스, 여성은 메조, 소프라노라고 해서 저음, 또 남성은 중간에 이제 바리톤이 있지만요. 저음을 내는 가수들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합창에 있어서는 우리 뭐 성가대나 예를 들면 아마추어 합창단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소프라노, 알토, 남성은 테너, 베이스인데 오페라는 테너, 바리톤, 베이스로 영역을 나누고 여성은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로 이 영역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주의 깊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프라노라고 해서 다 같은 소프라노가 아닌데 그것도 목소리의 무게에 따라서 약간 캐릭터라든지 성격이 바뀐다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오페라에 있어서도 뭐 두 옥타브는 거뜬히 가운데 도부터 시작을 했을 때요. 넘나드는 고음역대를 맡는 분들은 소프라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소프라노에도 사실은 미들급, 헤비급 운동선수들 있듯이 이렇게 체급이 나눠져요. 목소리의 무게로 체급이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소프라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의 뭐 대한민국의 보석이죠. 우리 조수미 선생님 딱 떠올리시잖아요. 물론 소프라노가 맞습니다. 소프라노 중에서도 조수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약간 조금 더 무거워진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대단했죠.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 급 고음이 나는 그 음을 정말 잘 불러줬던 가수인데, 이렇게 아주 고음 또 아주 기교적인 이런 화려한 테크닉을 갖고 있는 소프라노들을 소프라노 중에서도 우리가 콜로라투라라고 부릅니다. 이 소프라노는 브라보 브라바 뒤에가 A로 끝나면 여자라면서 왜 소프라노는 O로 끝납니까 하시는 분들 있죠. 예전에는 정말 음악이 처음 시작됐던 그 중세시대 때도 물론 그렇고요. 여성이 뭐 성당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성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실은 소프라노 로 되어 있지만 소프라노, 소프라나 그거를 그냥 계속 고음역을 맡는 가수들을 소프라노라고 부르고는 있는데요. 이태리 말로 소프라 그러면은 뭐뭐 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콜로라투라는 소프라노 중에서도 제일 급고음, 그리고 콜로라투라 컬러, 이태리 말로 꼴로레, 색깔이 있는 소프라노라 그래서 그냥 뭐 나비야 나비야 부를 수 있는 곡도 어떻게 하죠? 굉장히 기교적으로 고음이 나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스타카토로 찍었다가 굉장히 기교를 보여주는 고음을 잘 낸 소프라노를 우리가 콜로라투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약간 콜로라투라와 빛깔은 조금 색깔은 비슷할 수 있지만 캐릭터가 굉장히 밝고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랑스럽고 좀 귀여운 아주 발랄한
가벼운 소리를 우리가 레제로라고 하고요. 특히 이 모차르트의 오페라에 있어서는 수브레트라고 해서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건데 하녀 역할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재치가 있어가지고 그게 양념처럼 조미료를 딱딱 쳐주는 아주 매력적인 역할을 한 젊은 아가씨 같은 역할, 이런 거 수브레트 역할 혹은 레제로라고 음역대를 좀 색깔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요걸 알아두시는 분들은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너 굉장히 목소리가 레제로하다, 있어 보인다. 레제로, 가볍다는 뜻입니다. 이태리 말로. 그렇게 통통 튀는, 우리 왜 뭐 사랑의 묘야 도니제티의 오페라에서 아디나 역할도요. 굉장히 발랄한 처녀이죠. 그런 역할 들 수가 있겠고, 그 레제로보다는 약간 좀 서정적이고 따뜻하면서 울림이 있는 풍성한 소리를 우리가 리리꼬라고 합니다. 리릭. 좀 부드러우면서도 레제로에 비해서 조금 풍성해진 소리. 뭐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여러분? 리리꼬가 거의 아마 소프라노 중에서는 특히 한국 분들은 리리꼬 혹은 레제로 제일 많아요. 리리꼬, 레제로 정도가. 콜로라투라는 완전 극적인 소프라노의 영역이고요. 리리꼬, 레제로, 뭐 귀족들 요런 주인공 역할 맡는 경우 되게 많죠. 리리꼬. 뭐 라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그 주인공 역할도 약간 리리꼬에서 가볍기보단 약간 좀 무거울 수는 있지만요. 대부분의 이제 가장 많은 역할을 맡는 음역대 혹은 빛깔을 가진 분들을 리리꼬라고 부르고요. 그거보다 더 이제 조금 세졌어요. 소리를요. 밀어서 낸다는 뜻의 스핀토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사람이 아끼지만 이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로 잰 듯이 리리꼬 너는 꼭 스핀토 이렇게 얘기하긴 사실 쉽지가 않아서 리리꼬 레제로 혹은 리리꼬 스핀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핀제레 밀다라는 뜻인데 이태리 말로 소리를 부앙 장풍 쏘듯이 밀어서 확 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죠. 뭐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라든지 우리 왜 유지태 씨가 주연했던 영화 더 테너 리리꼬 스핀토 있었죠. 소리를 굉장히 굵게 밀어서 내는, 뭐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우리 3테너 중에서도 플라시도 도밍고 같은 경우 리리꼬 스핀토 아주 무거운 경향이 있는 테너 혹은 소프라노를 얘기하고요. 콜로라투라는 여러분 그 소프라노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남성 테너 가수들 중에서 아무리 고음을 잘 내도 콜로라투라라고는 잘 얘기하지 않고요. 사실은 소프라노 가수에 있어서. 그렇지만 남성도 똑같이 리리꼬, 레제로, 또 스핀토 이렇게는 구분을 하고요. 진짜 두껍고 아주 성격 자체도 캐릭터 완전 딱 나오면 그냥 웅장한 벌써 약간 등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희한하게 또 몸이 좀 이렇게 몸집이 있으면 소리도 막 성량 자체도 너무 폭풍같이 쏟아내고 너무 큰 목소리, 캐릭터도 와 딱 무대를 압도하는 굵고 멋진 소리를 우리가 드라마티코라 그럽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차가운 얼음공주, 그 주인공 투란도트도 사실 막 드라마티코, 스핀토에서 막 드라마티코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무거운 소리고요. 보통 오페라에서는 예를 들면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공주가 드라마티코, 막 스핀토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상대 역할이 되는 용감한 왕자 칼라프 왕자도 사실은 스핀토 혹은 드라마티코 테너가 맞습니다. 그래야지 좀 비교가 되죠. 만약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잘 아시는 네순도르마 빈체로 내가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얘기하는 테너가 목소리가 너무 가벼워서 빈체로 안 어울려요. 아주 용맹스러운 캐릭터, 뭔가 용기가 있고 아주 정의로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이겠다. 아주 결심하는 것에서는 어떨까요? 아주 남성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되고요. 라돈나의 모빌레, 아주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 같아. 잘 모르겠어요. 좀 본인도 바람둥이면서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테너는 막 라돈나 아주 굵게 좀 진중하게 신뢰감이 실리게 하는 게 안 어울리기 때문에 레제로라든지 테너 중에서도요. 리리꼬, 레제로, 뭐 파바로티 굉장히 노래 잘했죠. 이렇게 가벼운 음역을 맡는, 또 빛깔이 아주 가벼운 테너들이 이거를 맡게 됩니다. 주인공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페라를 감상하실 때도 그게 오페라의 사실은 재미예요. 진짜 근데 또 캐릭터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어가기도 하고요. 성격에 따라서 목소리가 따라간다고 글쎄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진짜 막 테너 선생님들 있죠. 저도 이제 간혹 같이 작업을 해보면 아주 고음을 잘 내는 특히 레죄로 아주 가볍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친근하고 달콤하고 말도 되게 잘하시고 그런 경향이 있고요. 같은 테너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드라마티코라든지 스핀토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음을 내는 테너지만 굉장히 좀 진중하고 오히려 좀 바리톤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닭이 면전이야 달걀이 면전이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거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도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좀 더 영웅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성격 자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페라 보실 때도 특히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보시면 하녀 역할이라든지 귀족 이렇게 마님 역할이라든지 백작 부인 역할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재밌는 부파 코믹한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거를 한번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시면 훨씬 즐겁게 오페라를 관람하실 수가 있어요. 뭐를 관람을 하실 때 포인트로 보셔야 되냐면 저 가수가 갖고 있는 목소리의 무게가 뭐구나. 진짜 저 캐릭터에 그래서 저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구나. 우와, 저 작곡가가 정말 저 가수를 염두하고 썼나? 진짜 저기서 저 가사에 맞게 어떻게 저런 고음을 낼 수가 있지? 지금 저런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저음으로 저런 캐릭터로 작곡가가 표현을 해서 이렇게 곡을 썼구나. 이런 걸 조금 공부를 하고 들으시면 훨씬 오페라를 즐겁게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